네, 마음원 프로젝트 오늘은 최서연 교무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들으시면서도 예, 대학도 가시고 또 석사에 해외에서 석사도 따시고 박사까지 취득하신 네, 그러시다가 전 시간 저희가 이제 교무님이 되신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려다가 못 들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그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학도에서 사실 뭐 공학도가 되는 것도 어려운데 공학도에서 교무님으로 삶의 방향을 180도를 바꾸셨습니다. 네네. 그래서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1995년 전남 영광의 영산선악대 3학년으로 편입하신 교무님의 말씀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네. 이런 계기를 만드셨을까요? 네, 거기에 대답하기 전에 예. 제가 뭐 부모님 말을 안 들었다는 게 너무 부각되는 것 같은데 부모님하고 상의를 안 했지. 네. 제 인생에 대해서 상의를 좀 안 했지. 예. 네. 저는 규칙을 잘 지키고 그래요, 그렇죠. 맞네요. 해야 네. 되는 거 꼬박꼬박 잘 하고 맞아요. 네. 그랬고요. 예. 그래서 교무가 되야겠다고 마음 먹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원기 74년에 그 원불교를 만났습니다. 네. 그때 이제 교전, 이제 우리 정전하고 대전경이 있는 우리 교전을 이렇게 보고 네.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종교는 모름지기 이래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다 있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원불교라는 거를 내가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구나. 그래서 좀 더 이제 알아보자. 그리고 이제 법회도 가보고 하면서 이제 입교도 하고요. 네. 그렇게 하다 하면서 내가 그동안에 내 잘난 맛에 부모님을 무시하고, 그렇죠? 왜 의논 안 했다는 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무시하고 내 잘난 맛에 이렇게 살았는데 네. 엄청나게 배은을 하면서 살았구나. 그걸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네. 누가 너 배은하고 있어? 그렇게 지적해 주진 않았지만 네.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을 제가 모르고 이게 살았구나. 그래서 앞으로 남은 내 인생은 보은을 하면서 살아야겠다. 예. 네. 그랬는데 제가 따져보니까 그 배은한 양이 엄청나서 아이고. 이거를 보은하려면 출가를 해야지 이게 조금 예. 상쇄되지 않을까. 네. 눈물 나올 뻔했어요. 예. 그래서 그래서 출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그 생각을 하게 됐죠. 사은의 그 지중한 예. 은혜를 알아서 특히 이제 저의 배은된 바를 깨달아서 예. 그렇게 알았고 제가 뭐 공부를 하고 잘하고 유학을 가고 또 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하는 게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여러모로 도와주시는 사은이 있어서 네. 그렇게 됐구나 해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것도 이제 깨닫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출가하게 된 출가를 일단 하셨군요. 출가를 해야겠다. 네. 나는 이제 이렇게 살아서는 배은이 점점 더 많아지고 쌓여지고. 그래서 이제 이제 알았으니까 몰랐으면 몰라도 알았으니까 이제 그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교무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단계 다 계획을 하시고 이렇게 실행을 하시네요. 계획한 게 아니고요. 보니까 내가 나 언제 깨달아야지 그런 계획 없죠. 예. 실행을 또 이렇게 깨달았으면 이제 예. 이건 아니구나 싶으면은 이제 돌리는 거죠. 이게 네. 아니다. 그 돌리는 게 사실 더 쉽지가 않은 게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쌓아오신 인생의 길 네. 거의 이제 뒤집는다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부담감이라던가 뭐 아쉬움은 없으셨어요?
왠지. 근데 저는 그런 게 없는데 주변 특히 저희 부모님 네. 야 그럴 걸 왜 그렇게 공부를 했냐 왜 예. 힘들게 그런 걸 했냐 이제 와서 이럴 걸. 막 그런 말씀을 많이 그 저한테 예. 하시면서 그거 한 번 더 생각해봐라. 네. 특히 저희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아버님은 나 공부하는데 도와준 것도 없으면서 왜 또 간섭하려고 하십니까? 말은 안 하고 이제 속으로, 예. 부모를 알았으니까 그런 상처 주는 말은 이제 하지 예. 않기로 제가 했거든요. 네. 그래서 속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예. 이해를 못 하실 수밖에 없는 그분의 그 일생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버님 제가 보니까 이거 박사학위 가지고 그렇게 뭐 교수가 돼서 사는 것보다 이렇게 사는 게 더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그때부터 제가 조금 변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부모님하고 상의를 전혀 안 했는데 예. 그 다음부터는 부모님한테 와서 뭐 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뭐 원불교에 가서 이런 거 했습니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웬일이야? 얘 달라졌네. 옛날하고 좀 아이가 달라졌네. 달라졌어요. 그리고 뭐 어버이날 뭐 생신날 뭐 네. 선물도 챙기고 그러니까 이게 웬일이야? 이게 웬일이야. 그래서 원불교 다니니까 좀 사람이 좀 달라지는구나 하는 거를 네. 이제 아셔서 원불교에 대해서는 마음 심적으로 믿고 예. 계셨거든요. 네. 당신들은 안 믿어도 제가 그동안 전혀 안 그렇더니 예. 원불교 다니더니 좀 예. 사람이 달라졌구나.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예. 원불교 교무가 되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드려서 예. 뭐 반대를 결사적으로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예. 네. 제가 변한 걸 일단 보셨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일단 만족을 들이시면서 네. 결국 설득이 동시에 이루어진 거네요. 네, 예. 그럼 그 입학을 이렇게 원불교에 입학을 하시겠다고 용산 선학대에 들어가셨는데 그러면 공부는 이때까지 해오신 공학도로서의 그 공부는 스탑을 하신 거예요? 그만두신 거예요? 아니 이제 그 공부는 이제 과거죠, 과거. 과거. 아, 네. 지금부터는 이제 새로운 현재, 삶을. 그렇게 하고. 왠지 그렇지만 그 배운 그 학식 그쵸. 그거는 뭐 어디 가는 건 하는 아니고 건 아니고 네. 그 남아있는 구석구석에서 거니까. 지금 살아가면서도 제가 필요할 때 그런 게 이제 응용이 되고 예. 하거든요. 예. 예. 그러시구나. 처음에 그 꿈꾸시던 교무가 되셨을 때 그 첫 기분 상당히 좀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내가 그 교무가 되기로 해서 중간에 혹시라도 또 마음이 변할지도 모를 텐데 예, 내가 그래도 그런 그 마음을 초심을 계속 지켜서 여기까지 잘 왔구나. 네. 그래서 이제 저 자신에 대해서 조금 뿌듯했고요. 네. 또 사실은 그 출가식 하는 그 해에 한 2달인가쯤 전에 네. 저희 아버님이 그 열반하셨어요. 아, 네. 그래서 아버님께 제가 출가식해서 정식으로 교무가 된 모습을 보여드리지는 못했지만 못하셨네요. 네. 그래도 제가 교무가 돼서 그 천도도 해드리고 네. 그래서 제가 교무가 된 게 얼마나 다행인가 그렇게 그 생각을 해서 출가식 할 때는 그런 기분이 있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감정이 있으셨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교무님이 되시고 나서 교단에서 주어진 첫 임무라고 얘기를 해도 될까요? 가업? 업무. 임무는 조금 제가 너무 발언이 이상했네요. 특전사입니다. 네. 뭐 사람들이 이해하는 단어만 쓰면 돼요. 네. 첫 업무는 어떤 업무를 맡으셨어요? 저는 이제 스리랑카로 가서 개척 교화를 하라는 네. 그 사령장, 우리만 사령장을 받았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스리랑카? 인문대요 그럼. 아세요? 스리랑카 그건- 아세요? 알죠. 알죠. 예. 예. 아니 세상에 어. 개척교당을 세우는 일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첫 업무를 말도 잘 안 나오네요. 자꾸 인물하고 나오는 그 일을 받으셨을 때 네. 나한테 좀 과한 일이지 않나라는 생각은 혹시 안 하셨는지요? 과하다고는 생각 안 하고 네. 저는 이제 그 대학원 공부하면서 국내에서 그
교화를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네. 국내에서 보니까 뭐 학생 교화, 대학생 교화도 네, 네. 재밌을 것 같고 네. 또 청소년 교화도 재밌을 것 같고 뭐 다른 분야도 재밌을 것 같고 해서 국내에서 교화하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네, 네. 스리랑카를 가라는 말을 듣고 네. 아, 왜 하필 내가 거기를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나 말고 네. 좀 다른 사람이 갔으면 좋겠다 예. 하는 마음을 처음에는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아이고 법신부 사은님 저 말고 다른 사람이 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막 그렇게 이제 신고를 좀 했는데 네. 그렇게 했는데 그 감흥이 없어요. 계속 네. 최서연 네가 가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이거는 신고와 기도로 극복될 일이 아니구나 해서 그때 제가 시켜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예. 발언을 해서 가야지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신고를 바꿨어요. 네. 법신부 사님 제가 스리랑카에 제 발언으로 가는 것이니까 예. 이 발언 멈추지 않고 계속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예. 신고를 했어요. 네.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스리랑카 교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구나. 스리랑카는 이런 나라구나. 막 이런 그 아이디어가 막 네. 생기고 그 처음엔 그 나라 글씨를 보거나 말을 들을 때 글씨는 그림 같고 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왔을 때 한글 봤을 때도 비슷할 거예요. 네. 그림 같고 말은 말 같지가 말로 들리지가 않고 어떤 그 소음 예. 저한테는 네, 네.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탁 마음이 바뀌니까 뭐 글씨가 너무 예쁘네 쓰는 것도 너무 재미있네 꼬불꼬불하고 막 그리고 또 말도 배워보니까 말도 너무 재미있네 막 그렇게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이게 내 발언으로 가는 거다. 네. 스리랑카 개척교와 내 발언으로 한다. 그런 이제 마음이 생겼죠. 네. 달라졌어요. 그러면 그렇게 마음을 이제 잡으시고 바로 스리랑카로 가신 건가요? 이제 가려고 네. 이제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 비자 문제 같은 것도 네. 있고 여러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준비를 하면서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네. 당시 한 뭐 몇십만 명 있었고 네. 그 중에 스리랑카 노동자가 한 5천 명이나 되고 네. 좀 그런 것도 알게 되고 그렇게 알면서 한국에 와 있는 스리랑카 사람을 만나는 게 스리랑카 가서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분들을 이제 만나러 가고 그런 준비를 하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렸는데 네. 그 당시 스리랑카가 좀 내전 중이었어요. 네. 근데 또 하필 그 해에 내전이 더 심화되고 있었어요. 네, 네. 뭐 일주일에 뭐 서너 번 어디서 뭐 폭탄 터졌다, 자살 폭탄 터졌다, 네. 뭐 어디에 전투가 있어서 뭐 몇 명이 죽었다, 막 네. 그런 뉴스가 계속 있고 그래서 교단에서는 그 위험한 곳을 교육자 한 명을 보낸다는 것은 네.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못 갔죠. 아니 애초에 그러면 혼자 가시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개척 교화는 그런 거예요. 네네. 누가 예. 무슨 뭐 뒤에는 빼고 대통령 무슨 어디 순방하듯이 뒤에 네. 막 이렇게 해서 가는 게 몇 아니고요. 명이 네. 저를 모아 가는 게 아니었군요. 네, 그냥 가방 하나 들고 네. 거기 가서 하는 거예요. 네. 못 갈 것 같아요. 연아 씨라면요? 네,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네. 아니 그 한국까지 그 그러니까요. 양강도에서 넘어올 때 혼자 오셨는데 무슨 그런 말씀하십니까? 아유, 그래도 여기는 언어가 통한다고 나름 생각을 했으니까. 네네네. 아까 얼핏 이제 말씀을 스리랑카 국내에 있는 그때 당시에 스리랑카 노동자분들이 한 5천 명 정도. 네.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셨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떻게 보면 교무님께서도 그분들에게 그분들의 언어를 배우셨을 네. 것 같고 네. 또 교무님도 그분들께 교육을 해드렸을 것 같은데 네. 네. 5천 명을 제가 다 만나지는 않고 그 네. 일부 제가 5천 명 중에서 5명만 만나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연히 이제 스리랑카 대사관 한국에 있는 스리랑카 대사관에 가서 이제 비자 때문에 네. 물어보는 과정에서 한국에 그 스리랑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서울에 있다. 예. 그런 그 정보를 네. 알고 이제 거기를 찾아갔어요. 어. 네, 거기에 한 20, 30명이 모여 있는데 네. 거기를 가서 제가
내가 앞으로 이제 스리랑카를 가려고 하는데 가기 전에 네. 당신들이 뭐 도움이 필요로 하면 내가 좀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들이 좀 한국어를 좀 잘 배우고 싶다. 네. 그런 얘기를 저희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뭐 가르치는 일은 제가 좀 잘한다. 네. 속으로 이제 잘한다. 그래서 내가 한국어를 가르쳐주겠다. 가기 전까지. 네. 그렇게 했죠. 그래서. 세상에. 아니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말이라는 건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고 당연히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준다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렵죠. 네.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생각한다는 걸 누구한테 교육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좀 진행을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제 영어를 배웠고 외국어 배웠잖아요. 네. 그리고 스리랑카 말도 이제 가기 전에 배워야 되는 데서 배웠어요. 네. 스리랑카 말도 배웠고. 그래서 제가 외국인으로서 그 나라 말을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 사람들이 그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그런 심정을 제가 좀 잘 이해를 하고 예. 그래서 그럴 때 어떤 표현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다. 네. 그런 거를 또 제가 좀 알고 그리고 한국어 교사 그런 그 과정이 있어요. 예. 그걸 제가 좀 가서 배웠고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르쳤는데 그런 과정 없이 나 한국인이니까 한국어 가르쳐야지 그거는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렇구나. 예. 네. 그런 게 없는 분은 처음에 저희 봉사한다고 오신 분 중에 처음에 그게 없으니까 막 세종대왕이 어떠시고 한글 창제 원리가 어떻고 그런 걸 막 열강을 하셨는데 네.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이 한 명도 안 왔어요. 이도 안 난 아이들한테 콩밥 먹이는 그런 식이죠. 그런 식이라서 이분이 정말 열심히 했는데 네. 그런 과정을 안 거치니까 예. 그렇게 이제 그 해프닝을 겪게 됐구나. 그래서 사실 그 스리랑카 노동자분들께서는 이제 시간, 뭐 여건, 뭐 경제적인 이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대로 된 한국 교육을 받는 게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교무님께서 이렇게 좀 교육을 해주셔서 네. 굉장히 감사했을 것 같거든요. 혹시 그때 뭐 그분들께서 이제 해주셨던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뭐 말씀이라는 건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만 아니고 다른 뭐 교회라든가 뭐 학교 봉사활동으로 이분들한테 한국어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좀 차별해야 된다 해서 네. 좀 이분들이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배우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학급 그 학생 수를 네. 그 대규모로 하지 않고 네. 이제 한 5-6명 소수 정예로. 소수로 네, 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너무 쉽게 배우고 있다. 네. 다른 친구들보다 더 재미있게 배운다. 네,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굉장히 있어요. 보람이 느껴지셨어요. 네, 보람이 있었죠. 네, 네. 네. 스리랑카 내전이 이제 격화가 되면서 네. 타견이 보류가 됐다 말씀을 네.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또 업무가 네. 다른 업무를 받으셨을 텐데 네. 어떤 새로운 업무가 주어졌나요? 바로 이제 목동 교당 부교무. 아, 부교무로 바로 이제 네. 그 사령장을 받고 네. 거기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실 저희가 나눌 핵심 이야기 서울 이주민센터 얘기가 좀 핵심 내용일 것 같은데 네. 네. 그럼 그때 이제 설립을 하시게 된 건가요? 네, 그때 이제 제가 그 후반기, 그러니까 6개월을 근무를 하고, 네. 그 다음에 또 이동을 하게 됐어요. 이동소를 거기 이제 주임 교무님이 이동하니까, 네. 그 당시는 부교무도 당연히 이동을 해야 된다 해서 이동소를 쓰는데, 그 당시 서울 교구장님이셨던 이산 박정훈 그 종사님께 네. 찾아가서 제가 보니까 한국에 이런 그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있는데 원불교에서는 지금 아무 활동을 안 하고 있다. 네. 다른 종교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우리만 안 하고 있는 거 이것 좀 그대로 이렇게 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도 이산 그 종사님께서도
그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우리 외국인들한테 뭘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자네가 해보겠나? 그러셔가지고 네. 집이 서울이고 네. 네. 그러니까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러면 사령장만 주면 하겠는가? 그래서 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주민 교화 네. 담당하는 규모로 네. 이제 이동을 한 게 이제 그렇게 이제 소임이 바뀐 거죠. 예.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집에서 어머니 집에서 숙식을 하면서 네. 이렇게 다녔는데 다른 단체하고 이제 연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네, 후발 단체이기 네, 네. 때문에 네. 보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반기면서 아유 원불교도 이런 활동에 같이 동참하니까 환영합니다 네. 하면서 그럼 원불교 외국인 센터 그 당시 외국인 센터였어요. 네네. 는 어디 있습니까? 거기 좀 한번 가도 됩니까? 근데 없거든요. 장소가 필요했군요. 네. 그래서 저는 장소가 굳이 필요할까? 막 이런 생각을 네.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장소가 있어야겠다. 네. 그래서 장소를 어떻게 내가 만들어낼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제 어머니 집에 있으니까 네. 어머니 이 집을 좀 원불교에 희사 좀 해주세요. 세상에. 네. 네, 희사해주세요. 제가 평소에 제가 어머니께 복을 많이 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네. 당신이 열반하시고 나면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은 다 시사를 한다. 네. 근데 이제 어머니는 천주교를 다니시니까 네. 천주교에 하시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돌아가시고 나서 하시는 것보다 지금 살아 생전에 제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복을 짓고 네, 네. 지으려고 하는데 네. 거기에 같이 도와주는 것은 더 복이 큽니다. 네. 그렇게 이제 그 말씀을 예. 드렸는데 그 말씀을 이해를 해주셔서 그래가지고 이야. 결국 뭐 집 이사를 해주셔서 네. 드디어 원불교 서울 그 당시는 이제 외국인 센터라고 네. 이제 예. 본부식을 하게 됐습니다. 어머니 집을 네. 그래서 헌납하신 거예요. 결국 가정집.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이렇게 예. 뭐 서울 이주민 센터라고 지금은 네, 이름을 하고 예. 있으니까요. 네. 요거를 이제 설립하시게 된 계기가 지난 뭐 스리랑카 이주민들과의 네. 교류가 어떻게 보면 큰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게 이제 좀 작은 계기가 되고 네. 또 이제 다른 단체하고 연대를 하면서 우리도 센터로서 어떤 장소가 있어야겠다. 네. 그런 걸로 이제 알게 돼서 네. 예. 하게 됐죠. 자, 이제 서울 이주민 센터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예. 네. 네. 그러니까 사실 교무님이시다 보니까 서울 이주민 센터를 종교 시설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초기에 좀 있었는데요. 네. 지금은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고 네, 네. 예. 또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한국 그 남성분이 자기 이렇게 배우자 외국인 배우자를 같이 올 때는 여기 혹시 선교하는 데 아닌가요? 막 네네네. 그렇게 하면서 오셔서 선교하는 데 같으면 뭐 다른 데 가보시고 우린 그런 거 안 하니까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예. 주로 어떤 분들이 찾으시고 어떤 업무들을 주로 보시는지도 네. 궁금하거든요. 초기에는 주로 이제 이주민 네. 노동자들이 주로 이제 오셨고요. 오셔서 그분들의 고민 들어주고 또 한국어 가르쳐드리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결혼 여성 이민자라고 예. 하죠. 그런 분들이 제가 초기에 할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 네. 엄청 많아지셔서 네. 그런 분들이 우리 동네에도 많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 동네. 그런 분들이 이제 오셔서 상담받고 또 예. 자기네 고민 털어놓고 또 이제 한국어도 배우고 네. 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국적 이분들은 이제 국적 취득이 그쵸. 굉장히 중요한 중요하죠. 과제라서 네. 그거 이제 그거 도와드리고. 도움받고 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